가자 지구의 땅굴 속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150여 명이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의 처리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들을 살려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들을 살려둘 경우에 후환이 우려된다는 이스라엘 내부의 여론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타임스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가자 남부지구의 지하 터널에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좌절감과 버림받음을 느낀 약 150여 명의 배신자들이 숨어 있다면서 이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휴전협정이 위태로워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이어서 가자 휴전을 위한 미국 주도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통제하는 노란색 선 너머에서 약 150명의 전투원이 하마스 중앙사령부에 불복종하고 있으며 이는 라파의 제니나 동네와 칸유니스 근처 지역 등 최소 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들은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이스라엘 군인 3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으며 지도부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지난 9일 하마스는 중재자들에게 휴전 지속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며 반란군 전사 중 누구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단체는 텔레그램을 통해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을 언급하며 알카삼 여단의 사전에 항복과 자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 타임스는 2024년 5월 이스라엘의 라파 점령이 시작된 이후에 지하 터널에 숨어 지내온 무장 세력과 하마스 중앙지휘부 간 소통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이스라엘 국방군 병력은 터널 내 인질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터널 진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채널 12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는 무기를 반납한 하마스 대원들을 사면하고 안전한 통행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과 튀르키예 등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이 전투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이스라엘 방위군과의 추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구상은 전투원들이 중재국에 무기를 인계한 후에 이스라엘 통제권 밖의 가자지구로 귀환하고 그 후 터널들은 파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 전투원의 철수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마스는 2014년 라파 지역에서 전사한 이스라엘군 정찰장교 하다르 골딘 중의 유해를 반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9일 하마스로부터 받은 시신의 유전자 정보 분석 결과 2014년 가자 전쟁 중에 전사한 하다르 골딘 당신은 나이가 23살인데 이 골딘 중위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신원 확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스라엘군 대표단이 전사한 인질 하다르 골딘 중위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이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신원 확인이 최종 확정되었다라고 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골딘 중위의 부친은 이제야 아들을 유대교식으로 묻을 수 있게 됐다며 전장에서 동료를 두고 오지 않는 것은 국가의 신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사회는 전사자 송환 문제를 국가적 가치와 결속의 상징으로 여겨왔다면서 그런 만큼 이번 송환은 정치적 논란을 넘어선 국민 정서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전했습니다. 골딘 가족은 10년 넘게 정부의 하마스와의 협상을 요구해왔고 코로나19 당시 백신 반입을 조건으로 유해 송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지난 10월 중순 발효된 미국 중재휴전협정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면서 남은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모두 송환하기로 했습니다. 골딘 중위를 포함한 숨진 인질 28명 중에 이날까지 24구의 시신이 인계돼서 4구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가 인도 절차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하마스는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세 다이안 센터의 팔레스타인 연구 포럼을 이끄는 이스라엘 분석가이자 전직 군사정보 장교인 마이클 밀슈타인 박사는 두 사건이 연관되었는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하다르 골딘의 시신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거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있는지는 미스터리라면서 저는 100명 또는 200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을 돌려보내는 대가로 이번에 시신이 추가로 송환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신으로 귀환한 골딘의 귀환은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진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2014년 포로로 잡힌 오른 샤울의 시신은 광범위한 수색 끝에 지난 1월 군인들에 의해서 수습됐습니다. 더 타임스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지난 8일 밤에 남은 4명의 포로 시신 반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면서 휴전 조건에 따라 하마스는 가자 지하에 매장된 모든 인질을 반환해야 하며 이스라엘 역시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억류해온 팔레스타인인 시신을 송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또 다른 인질 리오르 루다예프의 유해는 지난 7일 밤 적십자를 통해 인도되었으며 10일 안장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휴전 이후 이스라엘의 20명의 생존 인질과 23명의 사망 인질이 인도됐다면서 이스라엘은 중부 시설에 보관 중인 360명의 무장 세력 유해를 반환해야 하며 현재까지 300구를 반환했으나 상당수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주간 내각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전쟁 초기에 우리는 예외 없이 모든 인질을 구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지금까지 255명이 인질로 잡혔으며 이 중 4명은 이전에도 인질로 잡힌 적이 있는데 이들 중 지금까지 250명이 돌아왔으며 우리는 그들을 모두 구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포위된 하마스 전투원들만이 휴전 붕괴를 위협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다면서 이스라엘은 또한 경계선 서쪽을 건너던 팔레스타인인 여러 명을 사살했으며 해당 구역은 이후 표지판과 노란색 블록으로 표시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또 무장 세력, 관측소, 무기 생산 창고, 발사대, 지하터널, 박격포 사격대 등을 포함한 테러 기반 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수행했다면서 양측은 상대방이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9일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 241명이 사망하고 619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따르면 국제안정화군이 투입되어 작전을 인수할 때 이스라엘은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면서 이스라엘은 현재 팔레스타인 영토의 약 50%를 점령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매우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유엔 권한을 마련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타임스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파키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 프랑스, 키프로스 등 여러 국가가 가자 감시 임무를 맡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다만 이스라엘은 미국의 평화계획에 따라 다국적 군 이론 가운데 튀르키예군이 가자 지구를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스라엘 대변인 쇼시 베드로시아는 지난 9일 기자들에게 튀르키예군이 지상군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전쟁 국면에서 자신들을 비판해온 튀르키예와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을 비판해 왔으며 지난 9일에는 네타냐후를 포함한 30명 이상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 및 집단 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의 조사 등으로 드러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집단 학살을 자행한 혐의를 묻겠다 하는 겁니다. 이에 기돈 샤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X에 독재자 에르도안이 벌인 또 하나의 홍보용 쇼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이스라엘 인질 주검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온 재난위기관리청 소속 대원 81명의 입국조차도 한 달째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의 망명 지도부를 수용하는 등 하마스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자 지구의 과도기적 군대 이론으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시리아를 중심으로 튀르키예의 지역적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흐마드 알샤라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시리아 남부 주둔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간 역사적 협정을 추진 중입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스라엘이 튀르키예의 참여를 배제한 상황에서 이 임무의 자금 조달 주체가 누구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가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 계획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이스라엘에 도착했다라고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쿠슈너는 1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서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 종료를 위한 2단계 평화협상의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이 부통령 후세인 스웨이크는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장관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위원회를 이끌기로 하마스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마제드 아브라마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건장관이 팔레스타인 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마단 장관은 의사 출신으로 2005년부터 3년간 가자시티 시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